여기 뒤통수를 일삼는 한국인들은 절대로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겠다며 엄포를 놓는 미국인 대형마트 사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련의 사건들을 겪게 되면서 자신의 결정을 후회한다며 눈물까지 보이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그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베넷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는 한국 덕분에 기적과도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고, 저와 제 가족들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해준 한국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는 어엿한 중산층 이상으로 살고 있는 저희 가족이지만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은 몹시 가난했는데요. 아버지는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셨고 거의 쉬지도 못한 채 가게를 운영하셨지만 집안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죠. 그런데 제가 중학생쯤 됐을 때는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아버지는 마을에 부쩍 늘어난 한국인 직원들을 고용하기 시작하더니 그 후로 가게의 매출이 급상승하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구멍가게였던 아버지의 가게는 저희 지역에서 꽤나 알아주는 마트로 커갈 수 있었고 체인점도 몇 군데 생기며 아버지는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셨죠. 이제 남부러울 게 없게 된 아버지셨지만 아버지는 늘 겸손하셨어요. 아버지는 자신의 성공의 비결은 바로 한국인들과 어울린 것뿐이라고 하셨고 저보고 성실하고 똑똑한 한국인들을 늘 가까이 하라고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제 주위에 믿을 수 있는 한국인 친구들이 3명만 있어도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을 거라고 덧붙였죠. 그런데 평생을 고생만 하셨던 아버지는 이제 좀 빛을 보려고 할 때쯤 마트의 출몰한 무장강도에 의해 목숨을 잃고 마는데요. 미국에 치안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만 있고 아버지는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마트 경비원들까지 고용했지만 그렇게 허무하게 가버린 것입니다. 저는 매우 슬펐지만 아버지가 평생을 일궈놓은 사업을 망칠 수는 없었기에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얼떨결에 수많은 마트들을 경영하게 되었죠. 저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한국인 직원들을 채용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희 지역에서 한국인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동양인이라고 해봐야 전부 중국인들만 보였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갓 사회로 나온 애송이일 뿐이었고 그저 한국이나 중국이나 똑같을 거라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곳저곳에 넘쳐나는 중국인들을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을 반드시 제대로 대우해주라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직원복지에 힘쓰기도 했죠.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품들은 그냥 먹어도 된다는 배려도 해주었고 간식 같은 것도 원하는 만큼 먹고 대신 집으로 가져가지만 말아달라고 말해뒀습니다. 물론 시급과 유급휴가도 동종업계 최고 수준으로 챙겨줬죠. 그런데 그렇게 중국인들을 고용한 지 1달 정도가 지났을 때 저는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는데요. 바로 중국인들은 제가 잘 대해줄수록 오히려 제 뒤통수를 쳤다는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마치 제가 손해를 볼수록 자신들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자신들의 중국인 친구들까지 데려와서 수많은 간식들을 축냈거든요. 심지어 중국인들은 등산용 가방을 가져와서 아직 진열도 안 해둔 간식들을 몰래 훔쳐가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중국인들은 유통기한이 몇 달이나 남은 상품들마저 전부 챙겨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중국인들은 절대로 일을 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기본적인 청소조차 제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고 중국인 경비들은 강도가 들어도 도망가기 바빴죠. 미국의 마트들을 향한 절도 및 강도 문제는 특히나 매우 심각한데 중국인 경비들은 조금만 위험 기류가 포착되어도 그 즉시 가게와 손님들을 나몰라라 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차라리 허수아비를 세워두는 게 나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마트는 절도 및 각종 위생 문제, 서비스 문제, 재고 문제가 연이어 터져서 매출이 급감하게 되었죠. 그러던 중 저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사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알고 보니 저희 마트에서 벌어진 강도 사건 중 대다수가 중국인 직원들이 중국인들끼리의 커뮤니티를 통해 서로 짜고치고 강도인 척을 해서 돈을 털어가는 경우였다는 제보를 받게 되었거든요. 중국인들은 그야말로 잘해줄수록 고마워하기는커녕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내려 하고 사람을 더욱 만만하게 보는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중국인들의 지저분한 습성을 파악하고도 그들을 해고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인들은 부당해고라며 떼거지로 몰려와서 마트 앞에서 드러누워 시위를 해댔고 마트를 이용하려는 손님들에게도 소리를 쳐대며 이런 인종차별 마트를 이용하는 당신도 인종차별주의자라며 억지를 부려댔거든요. 결국 확실한 증거가 없던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들을 다시 복직시킬 수밖에 없었고 그럴수록 중국인들은 기고만장해져서
더욱 막 나가기 시작하더군요. 그 즈음 마침 중국인 매니저가 출산 때문에 자리를 비우게 되어 저는 새로운 임시 직원을 뽑게 되었는데요. 정말 우연히도 이 직원은 제가 그렇게나 찾아다녔던 한국인이었죠. 자신을 재활하고 소개한 이 한국인은 한국에서 군대까지 전역했으며 키와 체격이 워낙 좋아서 처음에는 경비일에 지원하는 줄 알았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중국인들과는 달리 재화는 영어까지 매우 유창하게 구사했는데요. 결국 저는 한국인들은 뒤통수를 치니 절대로 고용하면 안 된다는 중국인 직원들의 아우성을 뒤로하고 한국인 재화를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인을 고용하자마자 큰 후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재화를 매니저로 고용한 이후 매출은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듯 보이더니 어느 순간부터 매출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거든요. 심지어 그가 담당한 시간대만 되면 매출 감소폭은 더욱 커졌고 심지어 돈이 안 맞기까지 했죠. 요즘 전염병 이후 물가가 급증해서 서민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건 너무나도 수상쩍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인들에게 하도 되었던 터라 같은 동양인인 이 한국인이 매우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죠. 영어도 잘 못하고 자신들끼리 쑥덕대며 사장인 저를 무시하는 중국인들과는 달리 한국인 재화는 영어도 잘하고 저와 마주치면 인사도 잘하곤 했지만 그래도 뭔가 탐탁지가 않았습니다. 그가 새로운 매출 전략을 짜왔다며 열심히 브리핑을 할 때도 진상 손님들에게 마저 살갑고 신사적으로 대할 때도 모든 게 가식처럼 느껴졌죠. 심지어 중국인들은 계속해서 한국인에 대한 무논리적인 비하와 한국인들은 도둑질의 민족이라며 험담을 해댔기에 저는 점점 그들에게 세뇌당해 갔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의문의 매출 감소와 중국인 직원들의 막장 근무가 이어질수록 적자는 극심해져서 저는 마트 지점 몇 군데를 폐점해야 할 위기에까지 처하게 됩니다. 결국 저는 그간 있었던 직원 혜택도 싹 다 없애야만 했죠. 그야말로 저는 아버지가 이뤄낸 것들을 전부 망치게 된 것이죠. 막다른 길에 몰린 저는 매출 급감의 원인을 전부 한국인 재화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가 마트에 물건과 돈을 훔친 게 분명하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 재화가 그간 일하면서 허튼 짓을 했나 안 했나 알아보기 위해 그간 그가 근무했던 모든 행동을 CCTV로 되돌려보기로 했죠. 저는 정말 약간의 미심쩍은 정황만 발견돼도 그를 당장에 해고할 생각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몇 달 전부터의 CCTV부터 확인하고 그의 브리핑 자료와 각종 보고서를 확인하기 시작한 저는 그 즉시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재화는 제게 브리핑한 대로 마트를 엄청나게 잘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중국인들은 말로만 성과를 낸 척하지 게으르고 야가빠져서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법이 없었는데 재화는 전혀 달랐습니다. 일단 재화는 자신이 말한 대로 꼼꼼한 재고 추적 시스템을 구현해서 재고 불일치와 낭비를 크게 줄이고 있었는데요. 덕분에 그가 관리자로 온 직후에는 도난이나 관리착오로 인한 손실이 거의 없었죠. 그리고 그는 미국에서는 구하기 힘든 한국 제품을 가게에 진열해둠으로써 새로운 고객층을 끌어들였을 뿐만 아니라 최신 트렌드에도 뒤처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요즘의 미국 젊은이들은 한국 문화에 미쳐있는 경우가 많은데 재화는 그러한 경향을 반영해서 잠재 고객들을 전부 끌어모았던 것입니다. 가장 놀라웠던 점은 재화는 경영관리에 대한 풍부한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지 매장 운영을 간소화하고 간접비를 줄이며 작업 흐름을 개선했는데요. 그의 전략 덕분에 마트 내의 직원 생산성이 대폭 증가한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아무래도 그가 매니저로 부임한 직후 급격한 매출 상승이 수반되었던 이유는 바로 재화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헌신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매출 상승이 단기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바로 중국인 직원들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인 직원들은 재화가 잠시 화장실에 갔을 때 등 그가 자리를 비우기만 하면 포스기 안에 돈과 물건을 훔쳤을 뿐만 아니라 포스기 기록까지 조작하며 그야말로 완전 범죄를 저질러댔거든요. 심지어 이들은 재화에게 모든 누명을 뒤집어 씌우려는 듯 재화가 일하는 시간대에만 집중적으로 이런 짓을 해댔죠. 정말로 마트의 수많은 지점들에서 오직 한국인 한 명만이 매출 상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저는 그런 유일한 희망을 걷어차버릴 뻔했던 것입니다. 결국 저는 지금껏 제가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또한 한국인과 중국인은 완전히 다른 민족이라는 것을 느끼고 아버지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은 것을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재화에게 그간의 무례를 사과할 겸 범죄를 저지르고 있던 중국인들을 처리할 겸 마트로 향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마트에 다다랐을 때 저는 당황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트 앞에는 수많은 경찰차들이 와 있었고 마트 입구가 난리가 나 있었거든요. 저는 순간 아버지가 무장강도에 의해 돌아가셨을 때의 풍경이 떠올랐고 트라우마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확실히 무슨 일이 났구나 싶어 패닉에 빠진 채 마트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마트로 들어갔을 때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웬 복면강도들과 재화가 경찰에 이끌려가고 있었고 마트는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순간 예전에 중국인들의 만행이 떠올랐고 혹시 재화가 강도들과 짜고 치고 마트를 털다가 실패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한달음에 매니저실로 달려가서 최근 CCTV를 돌려보게 되죠. 그런데 저는 CCTV를 확인하자마자 충격을 받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제가 예상했던 대로 마트에는 무장강도가 쳐들어왔는데요. 심지어 이번에는 4명이나 되는 강도들이 무기를 휘두르며 마트로 뛰어들어오더라고요. 손님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서 두려워했고 이상하게도 중국인 직원들은 자리에 보이지 않고 오직 한국인 재화만 남아있었죠. 그런데 재화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보통 강도를 보면 도망을 가거나 겁에 질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기 마련인데 재화는 경비직도 아니었음에도 침착한 태도로 강도들의 움직임을 주시했어요. 그의 시선을 보니 아무래도 그는 강도들의 위치, 그들이 가진 무기, 그리고 무고한 행인들의 위치까지 파악한 모양이었고 재화는 그 짧은 새에 신속하고 단호한 계획을 구상한 모양이었습니다. 강도들은 마트의 구조를 이상하리만큼 잘 파악하고 있는 듯 했고 마트에 들어오자마자 흩어져서 금고와 계산대를 터는 역할, 그리고 손님들의 신고를 막는 역할로 나뉘어 계획적으로 흩어져 움직였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이들의 분산은 큰 실수였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인 재화는 강도들이 마트를 이대로 접수하게 그냥 둘 생각이 없는 모양이었거든요. 우선 재화는 총을 가진 강도가 계산대로 접근하기까지 기다렸다가 뒤에서 낭심을 걷어차 버렸는데요. 그가 어찌나 강하게 맞았던지 낭심을 맞은 강도는 비명 한 번 못 지르고 그 자리에서 개거품을 물며 쓰러져 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재화의 이러한 낭심 공격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았을 정도로 그의 공격은 신속하면서도 무자비했죠. 재화는 이후에도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그는 마트의 모든 물건들을 무기로 사용하며 강도들을 일망타진하기 시작했거든요. 재화는 낚싯그물로 손님을 위협하는 강도를 포획하더니 이내 후추 스프레이로 그를 무력화시키고 치아 접착제로 완전히 낚싯그물을 봉인했는데요. 심지어 대걸레를 사용해서 흉기를 든 나머지 강도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았으며 접근을 막는 동시에 그들의 얼굴에 음식 통조림과 음료수들을 닥치는 대로 던져대며 강도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결국 강도들은 음식물로 난장판이 된 미끄러운 바닥에서 허둥대며 넘어지기 일쑤였고 1kg이 넘는 통조림들을 계속해서 얼굴에 맞는데도 대걸레 때문에 재화에게 접근조차 못하자 이내 전의를 상실해버리더군요. 재화는 그의 신체적 기량뿐만 아니라 전략과 통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주었고 그는 항상 2걸음 앞서서 강도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완전히 일망타진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재화는 몹시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강도들에게 신체적인 치명상을 입히려는 것보다는 그들의 위협을 무력화하고 무고한 고객들을 보호함으로써 마트의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인 것 같았는데요. 결국 강도가 4명이나 출몰했음에도 마트의 금전적인 손실과 고객들의 피해는 전무했고 이내 경찰들이 들이닥치며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중국인 직원들은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야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은 재화는 조사를 위해 경찰과 함께 이동하는 것 같았는데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이 사건의 충격적인 비밀을 듣게 됩니다. 그건 바로 이 강도들도 중국인들과 한패였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왠지 중국인 직원들은 강도 도착 3분 전에 하나같이 어디론가 사라졌다 했더니 강도들에게 보안 취약점을 알려주고 마트 도둑질에 협조해주는 대가로 금전적인 대가를 받았던 거였습니다. 강도들이 마트 구조를 이상하리만큼 잘한다 했더니 이것도 전부 중국인들이 알려준 거였죠. 결국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가 나온 덕분에 중국인 직원들은 범죄교사와 CCTV에 남아있는 지속적인 절도행위 등이 전부 엮여서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결국 저는 드디어 지긋지긋한 중국인들을 전부 해고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즈음 한국인 재화의 영웅담 소식이 지역 일간지에 소개됨에 따라 이 사건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미국의 수많은 가게들이
강도들에 의해 무기력하게 털리고 이러한 치안의 불안정성은 미국인들로 하여금 좌절감과 무력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지만 재화는 4명이나 되는 강도를 혼자의 힘으로 소탕했을 뿐더러 끝까지 고객들이 다치지 않게 힘썼다는 점에서 미국 전역에 감동과 희망을 안겨줬죠. 그야말로 재화의 싸움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평화의 씨앗을 싹트게 한 것입니다. 결국 재화는 동네의 유명 인사가 되었고 그가 일하는 저희 마트는 지역사회의 희망으로 여겨져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덕분에 저는 한국인 직원들도 채용할 수 있었고 그동안의 적자들을 전부 복구해서 아버지가 일궈낸 사업을 지켜낼 수 있었죠. 재화를 의심했던 나날들이 무색하게도 재화는 그야말로 저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의 기적을 선사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국인 직원들로 채워진 저희 마트는 성공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성실하고 근면했고 제가 이들에게 잘해줄수록 한국인들은 더욱 열심히 일하며 보답하려고 하는 착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결국 저는 한국인 직원들에 대한 복지를 늘렸고 그럴수록 한국인들은 마치 자신의 점포인 것처럼 열심히 일해준 덕분에 매출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죠. 물론 매니저인 재화에게는 모든 점포 총괄 매니저 역할과 연봉 인상 그리고 정직원까지 제의한 상태인데요. 나중에 재화에겐 수많은 보안업체로부터 입사 제안이 왔음에도 저와의 의리 때문에 전부 거절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는 얼마나 고맙던지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한국인들은 정말 알면 알수록 대단한 사람들이었고 저는 그제야 아버지의 말씀이 이해가 갔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인 친구들만 제 곁에 둔다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서울 일은 있을 수가 없던 것이죠. 제가 한국인 친구 1명을 만들었을 때가 이 정도인데 아버지의 말씀처럼 3명의 한국인 친구를 만든다면 도대체 얼마나 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지 정말 이제는 한국인들이 무서워질 정도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